발음 이상하게 빠지려고 했습니다. 타오 힐링입니다. 참고로 발음이 약간 이상한 계기를 삼아서 타오라는 것이 아직도 뭐지? 이혼의 타오 힐링이라는 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조금 제가 이렇게 어긋난 바람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 이름은 제가 한글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 속에 또 꽃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는 또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꽃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 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 자,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꽃이라는 식물에서 오는 아름다움도 굉장한 것이지만 자, 인간이 각각의 모두가 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젊음의 꽃도 있지만 또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알 듯한 시기에 이렇게 피어나는 성숙미라 할까요? 자, 그런 것이 인간에게도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뭔가 조금 알기 시작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이후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고 저와 함께 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꽃과 같은 그런 인간의 꽃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또 그리스에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꽃이라는 게 룰루디라는 것은 우리가 꽃이란 표현도 하고 한국말에서도 화라는 표현도 합니다. 화는 한자지만은 꽃은 약간 귀엽고 앙증맞은 이제 표현인데 또 화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약간은 이렇게 성숙미가 있는 꽃처럼 느껴지는데 자, 그리스에서도 룰루디는 이제 꽃처럼 앙증맞고 귀여운 이제 이런 꽃이고 이온이라는 것은 약간 성숙미가 있는 깊이 있는 이제 백합 같은 꽃이라 할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그리스 이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이제 창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스의 최초에 또 제가 성이 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온 괜찮네. 자, 그래서 이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온의 타오라는 뜻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돌을 타오라고 합니다. 자, 도라는 것이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알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반듯하게 정해놓은 거죠. 그렇게 행로가 인생의 길을 반듯하게 정해놓은 사람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타오라는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도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고 영어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제 곡이죠. 마이웨이라는 굉장히 많은 이제 층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자, 그런 것처럼 타오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타오라 하면은 도라는 개념인데 자, 이 외국에서는 또 서양에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깨달음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전달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을 타오이스트라고 합니다. 자, 타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의 에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나의 에고의 울림은 무엇인지 자, 명상가나 영적인 지도자나 거의 다 비슷한 일을 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타오이스트라고 서양에서는 또 다른 어떤 또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 타오, 힐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의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이온의 타오 힐링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가는 길을 깨닫는 거죠. 자, 가는 길을 깨닫게 되면 내가 그 길을 이제 목적지를 정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매일매일을 내가 그 길로 향할까를 우리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나의 인생이 매 순간에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짐으로써 나의 모습을 보는 타인 또한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전념을 시키는 것인데 자, 타오라는 것이 나의 길을 깨닫고 자, 나의 길을 깨달은 자는 또 타인의 길까지 알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궁극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죠. 마지막 정착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뭐 아니면 돈이 많든 적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뭐 동양인이든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는 길은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 종착지는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 공부를 하고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 나의 온전한 인생의 길의 어떤 종착지, 목적지를 내가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나의 인생 하루하루를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온의 타워 힐링이라는 저희 학교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업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를 깨친 사람은 나의 길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힐링하게 되는 거죠. 상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타인이 봄으로써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전염되듯이 자기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타워 힐링의 학교에 아주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반듯한 이제 인간에서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빛이 나는 존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온 타워 힐링이라는 이제 학교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겪은 거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게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오픈해서 공유하는 것이죠. 저 또한 인생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한번 겪음으로써 정말 이제 이 세상을 이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은 자, 그것을 제가 이겨낸 건 아니지만 하늘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원천적인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강한 거겠죠. 물론 죽고 싶다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너무 살고 싶다는 게 극과 극의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영적인 공부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 알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자,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옛날에 그때가 너무나 큰 선물이었고, 자,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많은 이제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인생의 어떤 그 태풍을 맞이할 때 분명히 그분들도 저와 같이 큰 선물로 그 어떤 어려움을 전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조금씩 공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됐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바람이 큰 도움이 되기를 참 바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 인생에 많은 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좋아짐으로써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밝은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는 매 순간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노력이죠. 저를 위한 노력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노력의 어떤 빛이 많은 분들에게 또 번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자, 오늘은 갑자기 말이 길어졌네요. 발음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호흡이라는 얘기를 지금 간단하게 하다가 이온의 타워 힐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매 순간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 세상을 인지하고 있다. 자, 이런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숨을 쉬고 있다, 숨을 쉬지 않다에 따라서 생명이 있다, 없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하면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우리는 그냥 무작정 쉬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공부를 하셔서 이 호흡에 대해서
호흡법에 대해서 또는 조금 더 깊이 가서 단전 호흡이라든가 특별한 호흡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자,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제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나는 지금 가정에 있다, 나는 지금 나의 근무하는 회사에 있다, 나는 나의 업장에 있다, 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운전 중이다. 자, 어느 순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호흡을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순간에는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봐서 우리가 호흡의 주인이 되고 호흡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주인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 호흡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냥 어떻게 쉬어지는 몸의 어떤 한 부분의 운동 능력이라고 이렇게 몸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치부를 한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렇지만 오늘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흡인 것 같아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고 호흡에 간격을 맞춰 나가자는 거죠. 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태어났지만 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도 마치 이렇게 사인을 받아난 거죠. 자, 하지만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자, 그 떠난다는 표현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자,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호흡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제 정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법을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고 이렇게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로서 호흡을 계속 연습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자, 이것도 수행법의 한 부분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죽음을 맞이하거나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때도 호흡을 내가 주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호흡법이 달라짐으로써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행동, 이런 어떤 인식 자체가 바르게 변함으로써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자체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호흡을 어떤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을 당하기 직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법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감으로도 알 수 있죠.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거.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감이 느껴진다는 거. 자, 그게 바로 에너지의 밀려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 원초적인 감각이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지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예를 들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당하는구나. 자, 사람들의 이 말투나 어떤 표정이나 특히나 제가 같은 호흡하는 이제 호흡의 어떤 이 호흡법을 보는데 자, 한숨을 내리시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에 그렇죠. 자, 이렇게 호흡을 들이셔서 당겨서 땅으로 내꽂습니다. 때려버리죠. 땅속으로. 땅 밑으로 때려버려 던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할 때는 안 좋은 일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거죠. 자,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드디어 들어가서 너무 기쁘죠. 3년 동안 굉장한 이 공부 기간 동안 밤에 잠도 못 자면서 합격을 했다니까 정말 환희심이 올라옵니다. 자, 그럴 때 나의 호흡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한숨이 내리십니까? 아니죠. 너무 기뻐서, 그죠? 너무 기뻐서 한심에 막 눈물도 나고, 그죠? 그때 호흡은 보면은 흥분하는 듯 해 보이지만 호흡이 굉장히 고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호흡을 들이셔서, 숨을 들이셔서 내리꽂죠, 땅으로. 자,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런 호흡을 자주 쉰다고 할 때는 나에게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병적인 일이나 금전적인 일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 문제에서나 안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웃음 치료나 우리가 이런 것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20년 전부터 웃음 치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자,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는다가 아니고 먼저 웃고 나면 웃을 일이 온다는 그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웃음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뵙는데 정말 이론적으로도 일리가 있고 굉장히 좋은 또 어떤 수행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대도 자꾸만 그 일과 내가 맞닥뜨려서 이 호흡을 이렇게 땅으로 내리치는 한숨 쉬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얘야 한숨 쉬지 말거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한숨을 내리꽂으면 계속 호흡의 운행이 땅에 꽂히기 때문에 땅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기의 절단을 내는 것이죠. 자, 기의 막힘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련의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호흡법 하나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도 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바르게 호흡하고 가장 좋은 호흡은 무엇일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으실 때는 항상 작게 들이쉬는 그 초를 조금 들이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내쉴 때 이제 많이, 자, 그렇죠. 자, 4초를 들이쉬면 6초를 내쉰다는 개념으로 4초, 6초, 더 길게 하. 4초, 하. 6초. 자, 이런 식으로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거하고 내쉬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들이쉴 때는 작게 작은 초 단위로 내쉴 때는 길게.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호흡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시고 또 이것이 잘 운행이 된다 할 때는 또 호흡을 들이쉬고 난 다음에 자, 3초간 멈추세요. 내쉬고 6초. 다시 한 번 더 들이쉬고 4초 들이쉬고 자, 멈추고 3초 내쉬고 6초. 자, 저는 초를 이제 임의적으로 제가 정했지만은 호흡을 할 때는 나의 건강 상태나 나에게 맞게 이제 정하시라는 거죠. 꼭 거기에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 이제 핵심은 들이쉬는 거는 작게, 내쉬는 거 길게. 자, 들이쉬고 내쉼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들이쉬고 난 다음에는 한 2, 3초 이렇게 멈추는 거. 멈춤으로써 에너지의 어떤 충전을 한다는 거죠. 자, 호흡 속에 굉장히 많은 우리의 기의 에너지가 운행하고 순행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하고 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한 에너지야 좋은 에너지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운행을 벌이고 있죠. 벌이고 있는데 이제 좋은 에너지를 내가 축적을 해야 되죠. 자, 그것이 바로 한 3초 정도 스탑을 해서 머물러 주면서 정중동의 느낌이죠. 자, 정중동의 느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딱 그 정중동의 느낌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축적하고 다시 내뱉는 거. 들이마시고 축적하고 내뱉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호흡법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호흡법을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수련 이제 스타일에 있으면 이제 호흡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감 수련이나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명상하면서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에너지의 원활한 몸의 통과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원활하게 우리의 경락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 혈들이 뭉침이 없이 윤활유를 뿌린 듯이 잘 이렇게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이제 몸적인 어려움이 와도 잘 이렇게 자유치유 능력이 이렇게 증가해서 이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병은 이제 어떤 막힘이나 엉킴에서 이제 정체에서 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동의 기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수련의 기본도 마찬가지고 이 호흡법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호흡이 잘 돌아감으로써 몸의 첫 번째 정화를 깨끗하게 이루어낸 상태에서 어떤 수행과 수련의 운동법을 넣음으로써 더욱더 좋은 이제 어떤 기의 에너지를 내가 충전한다거나 아니면 탁기를 밖으로 몰아서 깨끗하게 청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법을 이제부터 연습하는 습관을 길러서 건강한 몸도 중요하고 건강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온의 타워 힐링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세 가지의 수련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이렇게 자주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영적으로도 내가 어떤 환희심에 이렇게 벅차올라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제 본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금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경금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원석, 자, 어떤 광산에서 원석을 채굴을 했을 때 터실터실한 흙도 묻어 있고 바위에 뭐 어떤 그런 어떤 잔재물도 묻어 있고 여러 가지가 터실터실한 상태에서 끄는 상태가 경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은 물건이 되려면 좋은 이제 제품이 되려면 불이라는 에너지를 반드시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일간이다, 사주에 경금일간이다 했을 때는 불이 있나 없나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불의 양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 불이 적당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금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고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금이지만은 음금이죠. 음의 금입니다. 자, 신금은 어떤 에너지 역할을 하냐면 경금과 달리 경금은 불을 봐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신금은 불을 보고 나오는 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보고 나오는 금이기 때문에 흘러서 나오죠. 금이 녹아서 이제 불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로서 들어가서 재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죠. 그래서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 제품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것을 먼저 보는 게 경금과 신금의 우리가 사주를 보는 관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금이 물이 있는데 그것도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오버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경금을 보는 관법, 신금을 보는 관법. 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가를 볼 때 경금은 불을 먼저 체크해야 되고 신금은 물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적으로 보면요, 몸의 부위로 보면 자, 경금은 장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똑같은 금이지만 다르죠. 자, 경금은 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폐기능으로 또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것이 또 조금 다른 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금 본연의 에너지는 이 자체만으로 여기 7글자를 다 빼고 대운도 다 적고 신금 본연의 에너지는 어떤 이제 원초적인 그 본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금을 얘기할 때 경금은 굉장히 오상으로 볼 때 의리를 얘기하죠. 자,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리에 굉장히 이 예민한 이런 일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금이나 신금이나 이렇게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은 내 가까운 형제 중에 나의 아내나 내 남편 중에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정말 이 사람들은 복수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일주들은 예를 들면 약속 안 지키면 안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신금일주는 경금일주도 비슷하지만 특히나 신금일주는 행동으로 보여주죠. 무섭죠. 그래서 복수를 한다는 거죠. 복수 혈전입니다. 자, 중국 영화 보면 복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중국의 신금의 이 어떤 에너지가 많은가 생각해봤지만은 자,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네가 내하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대가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무섭습니다. 자, 혹시나 주위에 내하고 자주 만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있다 이럴 때는 빨리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그분한테 물어봐서 신금일주인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자, 이분들은 행동으로 언젠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단도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신금과 경금은 의리의 상징이지만 이 사람들은 복수에 대한 이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고 경금입니다. 자, 아시겠죠? 신금의 본연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금은 은금의
해당하며 만국풍성을 겪고 홀로 서 있는 야무지고 당찬 모습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단호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다. 의협심과 동정심이 강해 자기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거나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자기를 무시하는 상대를 만나면 영원히 복수의 칼날을 내리에 각인시켜 둔다. 자, 아시겠죠? 내리에 각인을 시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를 한다는 거죠. 자,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성향이 있어 행동이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한번 약속을 정하면 반드시 지켜야 적성이 풀리는 만큼 신금과의 약속은 적당히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금과 달리 신금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줄 정도로 결단력이 있다. 목표 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약속하면 전력 추구하여 섬신껏 최선을 다한다. 자, 그러나 일의 추진 과정에 생기는 크고 작은 감정적인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며 항상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성향이 있다. 남성의 경우 자립심이 강하여 대체로 재물에 곤란을 겪지 않으나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자존심이 강하여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해로하기 곤란하며 결국 파국에 이른다. 사주공국이 불량하다는 것은 제대로 거르지 않거나 통관이 안 되거나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조부가 무너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충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사주공국이 불량하면 남자는 잔소리가 많고 난폭한 성적이 되기 쉬운 반면 여성은 맹목적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이 최고라는 자아 도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경금과 신금은 일단 의리라고 생각하고, 자, 신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의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이걸 기억했다가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뭐 경금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금일간들과 이 약속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딱 각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허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위에 특히나 지인 중에 친한 분이 금일간에 있으면 내가 혹시나 지키지 못했던 말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찬찬하게 따져보시고 그것을 빨리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여자의 하나의 예시를 두고 오늘 한번 공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금일간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분도 지금 보니까 한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신금이 올해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계절에 태어났죠. 금이 가장 강한 힘을 받는 본 계절, 내 가족이 사는 계절이죠. 자, 그 계절은 신유술입니다. 금이라는 일간이 신유술의 계절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겠죠. 나의 홈그라운드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목이다. 목의 계절 같으면 임묘진월에 태어났을 때 내가 홈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기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죠. 자, 불의 계절이면 어느 계절이 되겠습니까? 사오미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사오미의 계절이 떴다 하면은 힘을 받고 있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형제 자매의 기운이 강하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고, 자, 물의 계절은 해자축이죠. 겨울이죠. 그래서 임수나 개수가 해자축월에 내가 태어났다면 물기가 많다, 강하다, 물기가 깊다. 자, 나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든든하다, 홈그라운드에 있다 했기 때문에 물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자축월에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금을 보니까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신금이 강한 힘을 지금 받고 있죠. 자, 그렇죠. 여기 월지에 비견급제, 제가 그 말을 했죠. 월지에 비견급제를 깔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장남 역할을 한다, 집안에 장녀 역할을 한다. 이 사람이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집안을 책임진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집안을 책임질 일을 맡게 된다. 그런 일을 이제 다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의미로서 이 월지에 비급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간에 보니까 기토죠. 기우입니다. 연간이. 연지가 기우입니다. 기우.
자, 기토와 유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월주를 보니까 임신입니다. 자, 임수가 근을 딱 가지고 있죠.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끊이지 않는 물이 솟구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월주를 보니까 임신으로 물기와 한기, 찬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금 자체에 또 임신이죠. 자, 임신이 이렇게 천간에 임신이 이렇게 같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물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건 한 세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신이 같이 함께 떴을 때는 굉장히 서로가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생수해서 금이 힘이 많이 빠지겠네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둘 다 힘을 굉장히 받고 있는 한 세트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월주에서도 힘을 굉장히 받고 있고 천간에서도 지금 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주를 보니까 신미일주입니다. 그렇죠. 신미일주. 자, 신미일주고 일주가 신미일주입니다. 자, 시주로 가보니까 정유죠. 정유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 신금은 신월에 태어난 신금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계절인 신유술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기가 강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옆에 여기에 연지에 보니까 유금이 또 떴네요. 자기 형제 자매가 동료가 나를 도와주는 이 비금급제가 다시 이렇게 떴습니다. 자, 힘을 굉장히 받네,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시지에 유금이 또 떴습니다. 자, 굉장한 지금 힘을 받고 있죠. 네 편. 자, 거기다가 또 일지에 보니까 자, 토생금으로 인성이 이렇게 동조함으로써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금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여자분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렇게 비견급제가 많은 이 사주를 보면은 특히나 인성을 일단 접어두고 비견급제가 많은 사주를 보면 내 편이 많다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많다는 거죠. 내 말을 다 옳다 해줄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버릇이 있다 없다? 버릇이 없겠죠. 내가 잘났다? 당연히 내가 잘났다 굉장히 심합니다. 남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자, 어떤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이 고집불통이지만, 모든 사람이 고집이 있지만 남 얘기를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 그런 사람 보면은 이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주 자체에 나에게 그런 성분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많이 흘러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급제가 많다 할 때는 이 사람한테 그런 어떤 고집불통의 에너지, 남 얘기 잘 안 듣고 내가 낸데라는 에너지가 강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견급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인성이라는 기운이 또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신금에게는 토묘인이 인성입니다. 어머니 나를 도와주는 거. 자, 그래서 토생금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토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인성의 기운도 너무 많을 때에는 굉장히 비견급제와 똑같이 나를 도와주는 이 어머니,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많다 보니까 내가 잘난 거죠. 그냥 뭔가 어깨가 자꾸 올라갑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턱이 치들어지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저거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저리 잘나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하지만 나의 본연의 에너지 사주상에서 이 인성의 기운이나 비급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이 페이스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여기가 오행이라고 얘기하죠. 오행. 자, 여기가 오행의 성분의 모습이 얼굴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굴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고 한 세트를 움직이죠. 자, 말하는 투에서 또 그런 성분이 또 강하게 또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순결을 해도 얼굴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은, 자, 우리의 오행, 목화, 토, 금수의 에너지의 그 어떤 흐름이, 기의 흐름이 원활한지 막혀있는지 탁한지 난조됐는지 한습됐는지,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얼굴에도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중화를 잘 이뤄서 모든 것을 둥글둥글하게 다른 사람을 타인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뭐가 난 데가 없죠. 말하는 것도 순하게 나옵니다. 유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이렇게 비급이 굉장히 많아서 나에게 어떤 내가 잘났다 하는 에너지가 많을 때에는 이 사람의 에너지에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그 사람의 말 언행 속에서도 굉장히 이 모난 부분이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빛깔이라 하죠. 낯 빛깔이라 하죠. 옛날에는 낯이라 표현하죠. 나쁜 말로 낯짝도 두껍다 하지만 낯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낯빛깔 얼굴빛에서 또 안색이라고도 하는데 얼굴빛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빛으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유하고 중화가 잘 된 이 얼굴빛을 보면은 굉장히 맑고 투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도 맑고 투명한 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내면의 에너지들이 오행의 에너지들이 꽁꽁꽁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의 겉모습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담을 오래 하시거나 공부를 좀 깊이 하시다 보면 또 다양한 공부를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물론 그것도 내가 전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영적인 기운이 함께 동해서 어떤 조금 더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행동 양식, 그 사람의 말투를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떠는지 거의 다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 자체를 굳이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거의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분은 도사다, 이분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자, 이것은 이제 공부를 조금만 이제 오래 하고 어느 정도 내가 감을 익히고 몸적인 수련과 이제 이런 영적인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경급제가 많을 때는 내가 낸다라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남 얘기를 잘 안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가겠죠. 자, 이렇게 금이 강한데, 자, 이 금이 강한데 이렇게 내가 낸다라는 사람을 만들어 주려면, 인간에서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저렇게 자식들 애먹이는 자식 보면 저거 언제 사람 되겠노 합니다. 인간 되겠노 얘기 안 하죠. 인간이라는 것은 아직 반신반수의 상태에서 동물과 같은 상태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중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신성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겠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자, 그래서 보면은 이분의 금기를 제어하려고 하면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하려면 분명히 관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혼날 때는 혼내고 어떤 충고를 할 때는 충고를 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분에게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불이죠. 자, 그러니까 화를 보겠습니다. 화를. 자, 지지해 보니까 미중에 정화가 들어있네요. 미중에 정화가 들어있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물기가 지금 임수가 떠 있는 데다가 근을 이렇게 양쪽에 천간에 지지에 다 가지고 있고,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금기가 많아서 수기를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하나죠. 찹죠. 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수기까지 깊습니다. 자, 하나고 찬한 기운 속에 미중의 정화는 불빛을 잃었다 표현해야 되죠. 관이 있지만 활발을 못하는 거죠.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저 언젠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 때만 보지만 입에서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정화의 상태죠. 자, 여기 정화가 또 떴습니다. 천간에. 남편입니다. 나를 극하는 거니까 하극금이죠. 자, 이 남자가 똑같습니다. 미중의 정화나. 자,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강한 이 비급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기가 강하고 한기가 강한데, 자, 요 속에서 이 남편이 무엇보다도 이 여자한테는 필요하죠. 나의 온도 조상으로도 조금 온도를 올려줘야지 내가 신금이 아무리 물을 봐야 좋다 하지만 어느 정도지. 자, 오버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도 지금 추위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보다도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하지만 정화 남편이 특히나 이 정화가 음화가 여기서 이렇게 강한 금을 이 사람이 한마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끄러!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을 뵀는데 여자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편이 뭐라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앉아 있는데도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참 보기 싫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남편이 아닐까. 이 정화가 신금이 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꼴을 보니까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할 말은 못하죠. 입에서 우물우물 하거나 한 마리 뚝
요거 그게 아니고 조용히 해! 이러면 이제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중에 온매 기수거라는 그 스리랑 부부인가 이런 채널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지. 김미아 씨 나오는 건데 딱 그 꼴입니다. 아무 말을 못하죠. 참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참 이 여자의 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남편의 힘이 필요하고 남편은 이 차가운 근기를 조금 따뜻하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가 힘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금생수해서 식상이죠. 임수가 이 여자한테 식상입니다. 식상의 기운을 돕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식상의 기운을 돕는 게 많다 보니까 식상의 기운은 굉장히 강한 기운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또 이 식상의 기운은 이 관을 이제 치는 역할을 하죠. 굉장히 이 관이라는 게 이 식상의 기운으로 금기와 물의 기운으로 완전히 주눅이 들 대로 들은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남자는 할 말도 못하고 좋은 남자지만 참 이 여자한테는 눈물만 흘리는 남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 결혼을 하셨고 35 지금 이 대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대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분은 그 지금 신유술부터 해자축으로 겨울로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겨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묘진 사오미 대운은 일단 놔두고 54살까지는 전체적으로 찬기운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분에게 어떤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인생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얼어버린다, 인생이 막혀버린다, 인생에 어떤 많은 어떤 굴곡이 생기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신금은 그리고 건강적으로 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폐가 이렇게 찬 기운에 지금 놓여져 있고 대운 자체도 지금 해자축으로 신유술에서 해자축으로 겨울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아마 폐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약한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또 35세 병자 대운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대운을 보는 방법에 보면은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이나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대운을 어떻게 대입해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대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가장 저번 수업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운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대운의 지지를 월지로 보라는 어떤 그 명리학을 하시는 그 학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분의 어떤 가르치는 스타일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에너지학적이라서 그리고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의 가르침에 굉장히 저는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지금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운을 보는 방법은 대운의 지지를 월지로 볼 정도로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 원사주가 원래 이 바뀌지 않는 원국이 우리의 인생의 40%의 에너지를 차지한다면 대운의 에너지는 60%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주의 이 에너지 8글자는 전부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신월의 신금이고 임수고 기토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임묘진이나 사오미로 갈 때는 자 예를 들면 오대운을 만났다 할 때 지지에 자 이럴 때는 5월에 임금이고 기토고 임수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에너지를 적용했을 때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이제 대반전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운의 이제 지지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있는 대운의 천간을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6월에 개수고 해월에 을목이고 자 이런 식으로 천간에 있는 것을 약하게 저도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 사주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본인의 사주를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죠. 자 대입해서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이제 화가 저한테 용신인데 자 어릴 때 분명히 정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떴습니다. 자 지지에는 이제 겨울 대운이었죠. 자 그래서 왜 이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 대운을 잘라서 본다면 병화가 떴을 때는 분명히 그때 50%를 작용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항상 의문을 가졌는데 자 이번에 이제 대운 사주 가르치시는 스타일을 보면서 굉장히 동감 많이 하고 사주에 대해서
에너지학으로 과학적으로 푸셔서 그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동감이 많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이해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제가 동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감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분의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뭐 앞으로 또 다른 분의 어떤 방법이 있으면 또 그분의 법을 또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대운 자체가 지금 이제 겨울로 인생에 중요한 시기를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화의 기운인 남편이 이렇게 차갑고 환한 기운 속에서 특히나 이 대운이 이렇게 심하게 안 좋은 화에게 안 좋은 이제 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병자 대운에 지금 머물러 계시고 이분은 지금 이 병자 대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관인 임수가 자, 여기 병자 대운에서 임자로 양인을 얻었죠. 자, 같은 이제 자수와 같은 이제 임수와 천간의 임수와 지지 자수가 만나서 양인이라는 힘을 딱 얻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식상이 양인의 기질을 강하게 이제 발동시키는 거죠. 자, 여기 신미라는 이 신미라는 일주에 자 지지에 보니까 미라는 또 이 에너지가 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해묘미의 자도화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시기에 보면은 자도화라는 것이 자오묘유의 도화살이 특히나 자도화라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사주의 어떤 영향력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이나 문란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니까 뭐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든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뭐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예를 들어 여자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륜을 저지른다든가 자 이렇게 어떤 내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순간 뭔가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순간 양심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순간 자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남편이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금이라는 일간을 통해서 한습이 됐을 때 자, 이분이 같은 경우에는 물기보다는 금이라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환하고 차갑다. 차가운 이제 이런 에너지입니다. 자, 한습이 됐을 때 이 또한 여러 가지 인생에 불행한 일을 많이 맞이하더라는 거죠. 자, 그것도 불행한 일도 어느 때까지 불행하느냐는 이제 대운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불행이 끝날 수도 있고 불행이 계속돼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하고 습한 에너지가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인생에 이런 일은 또 우유곡절을 겪구나. 내가 이런 일은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남편이 무능력한 남편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지만은 이 남자가 지금 이 여자의 사주 속에 힘을 전혀 받지 못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그런 남자죠. 그런 남자니까 자, 여자가 남자이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사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자기 복을 자기가 찬다 얘기할 수 있죠. 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은 더 좋아 보이겠죠, 그죠? 안에 있는 남자가 부실해 보이니까. 자, 그렇지만 이 여자에게 오는 남자는 자, 그렇게 좋은 남자가 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나의 운 자체가 좋은 남자가 올 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 대운에서도 해자축, 신유술의 가을, 겨울 대운에서 불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도 이 여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환하고 습한 그 계절 속에서 인생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신금 자체가 굉장히 같은 금이 많은 비견금제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신강하다고 해서 인생이 또 잘 풀리는 게 아니죠. 신강해서 또 좋은 이제 일들이 많지만은 신강한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중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적당한 조화, 적당한 이제 통관을 잘 함으로써 인생을 유도력 있게 잘 둥글둥글하게 흘러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한쪽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몰림으로써 인생의 힘듦을 겪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금 일간을 통해서 한습된 사주를 또 한번 봤습니다. 자, 내일은
임수와 그 다음날 개수로 해서 물간으로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일반 공부를 또 하지만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자, 사주 공부를 하지만 사주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원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맞다 하지만 또 그것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나는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취합할 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 결론을 내가 가져갔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칼라가 나오는 나만의 어떤 그 비법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약간 흐린 날이네요. 여기 중국 대련은 오늘 조금 흐립니다. 오염된 그 하늘에 오염된 농도가 또 짙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서울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그 바른 호흡법으로 호흡의 또 주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호흡을 그냥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소중한 이 숨을 내가 관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 오늘 이 순간부터 호흡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잠깐 멈추고 내쉬고 자, 이 법을 자꾸 연습하셔서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조만간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